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 뵙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오후 4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만 보게 되면 또 자칫 우리 경제, 돈 버는 소식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제평론가 이주호 평론가 모시고 시장 분위기, 전반적인 자산 분위기와 또 정치와의 연관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 네. 사흘 만에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코스피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네. 1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지수대를 줄줄이 또 올려잡고 있네요. 오늘 장 어떻게 움직임 보셨어요? 네, 우선은 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너무 좀 나왔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B2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미수 잔고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사실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좀 살짝 눌렀다가 추가로 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고점인 건지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지금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의 약간 이 하락은 조금 쉬어간다 느낌 이 정도고 뭐 이게 추세를 꺾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의 하락을 방어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가 목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 4,000포인트 또 정부에서 5,000포인트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좀 더 냉정하게 시장 흐름 관찰을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런 지수 움직임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는 반도체주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았던 일정 가운데 하나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는데 오늘 새벽 간밤에 미국장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나라 반도체주의 중요한 이유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전망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일단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을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자체도 이제 향후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네. 엄청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네, 지금 목표 TP를 거의 $250로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중요하냐, 마이크론이 도대체 왜 국내 증시 풍향계냐, 뭐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업종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뭐와 겹치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사업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이게 풍향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글로벌 3위입니다. 그리고 사실 1위가 지금 원래 삼성전자였는데 하이닉스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다음 달에 이제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2분기 실적이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서 좀 풍향계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램이랑 랜드 플래시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이로 인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저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반도체 뭐 사실 오늘 하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업황에 대한 회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저 창신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과거에 22년도 3년도에 디램 가격 하락, 랜드 플래시 가격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공급량을 확 늘려버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공급이 가격은 늘어나면 하락. 가격이 하락. 네. 그러면 가격이 하락되면은 사실 이 디램이라던가 이런 쪽에는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 속에서 참 주가가 힘을 못 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창신반도체에서 DDR4램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좀 알려졌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DDR4 가격이 더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서버가 많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던가 네. 이런 반도체에서 DDR5를 대부분 쓰지만 DDR4도 써요. 아직까지도. 네. 왜냐면 모델 자체가 과거 좀 옛날 모델일 경우에는 아직도 서버 PC에 DDR4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DR4 가격이 지금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DDR5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제가 하나증권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지금 왼쪽 표가 DDR4 8GB짜리 이제 가격입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잘 안 보이는데 급상승한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네. 예, 오른쪽이 DDR5 16GB 저 가격이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D램 가격 회복이 고스란히 마이크론 실적에 반영이 됐고 이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LC 낸드 플래시거든요. 우리가 네. 흔히 쉽게 알고 계시는 뭐 SSD라고 하죠. 그런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데 네. 낸드 플래시도 역시나 지금 25년도 들어오면서 바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128G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D램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별 D램 ASP인데 ASP는 평균 판매 단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평균 판매 단가가 높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위로 올라오면서 네. 결국엔 추월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따라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둘 중에 누가 좋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습니다. 주가가 바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우리의 삼성전자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따가 삼성전자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래도 뭐 6만 전자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30만 원을 오늘 찍었던 이 SK 하이닉스의 상승 각도에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뭐 아직은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다. 이게 메모리 3위 글로벌 기업인데 사상 최대 매출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뭐 전망도 좋게 나왔으니까 3위가 잘하니까 1위인 SK 하이닉스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D램 가격의 추이도 좋고 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런 그 뭐 AI 반도체 수요 강세의 여파, 이 모멘텀이라든지 또 낸드에서도 SK 하이닉스에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SK 하이닉스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2%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벌써 2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마이크론을 뛰어넘은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신고가를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하이닉스 당분간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맥쿼리 증권에서 TP를 36만 원으로 상회했거든요. 네. 더 갈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 시가총액 전망을 올리면서 목표주가 올린 거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영업이익이랑 뭐 순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다 높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7월달 실적 발표가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하이닉스는 과거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죠. LG에서 현대로 갔다가 네. 그러고 나서 SK 품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LG랑 현대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약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는 SK 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을 지금 매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200조, 삼성전자 시총이 360조, 370조 정도 되니까 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원래 이제 22년도만 해도
하이닉스 그때 시총이 100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네. 점. 그 다음에 지금 뭐 결국에는 증권가에서 이러다 보니까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맥쿼리부터 시작해서 JP모건 뭐 다 난리예요 지금. 글로벌 IB까지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가장 크게 이유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향 HBM에 대한 공급을 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점. 즉 국내 네. 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투자 대체제로 SK 하이닉스가 선택이 되고 그렇죠. 있다는 국내 거잖아요. 증시는 지금 한국의 보면은 뭐 엔비디아급으로 그렇죠. 왜냐면 수요가 심- 따라가니까. 네, 실제로도 엔비디아 주가가 흐르면은 올라가면은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맞아요. 빠지면 같이 빠지 동조화 동조화 영상을 굉장히 빠르게 잘 보여주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여건상 그런 분들이 대체제로 SK 하이닉스를 많이 찾고 계시고요. 지금 시가총액 210조인데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AI 수요가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수요가 너무나도 강한데 성장세가 너무나 강한데 이게 네. 안 꺾이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음. 직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거에 뭐 IT 버블이라던가 이런 우려도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다 AI에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공급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 뺏겼으니까 따라가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누가 잘하든 우리나라 국익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성장해서 좀 확 치고 이번 반도체 랠리를 완전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HBM 관련주들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AI 반도체 수요의 성장성이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심들은 작년부터도 계속 있어는 왔거든요. 근데 이 의심이 계속 사라지게끔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AI 반도체, 그리고 AI 가속기, GPU를 생산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수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는 만큼 신고가를 보여주는 만큼 그 밸류 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가나요? 어떤가요? 네, 좀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도 오늘 상승세가 나왔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에도 TC 본더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향 매출도 있지만 마이크론 향 매출도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가면서 따라갈 만한 반도체 소부장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한미반도체고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던가 이오테크닉스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은 아닌데 애플의 M5 칩 공급망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밸류체인이 또 동진 세미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유리기판주들 뭐 SKC라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강한 모습 보였던 ISC라던가 이런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삼성 밸류체인과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을 잘 나눠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삼성 쪽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 밸류체인으로 소개해 주셨던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ISC는 둘 다 납품을 하겠죠? ISC는 원래 네. 둘 다 했는데 네. SKC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럼 삼성에서 안 쓰겠죠 이제. 그래서 SK그룹으로 갔기 때문에? 네. 어. 완전히 SKC 계열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ISC는 삼성에서 안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ISC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SK 쪽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좀 좋아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그 높은 가격의 HBM 자체가 계속 뭐 완판이 되다 보니까 그쵸? 네. 네.
뭐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수요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종목 가운데서는 한미반도체, 마이크론 쪽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점 꼽아주셨고요. 이 밖에 애플, M5 칩 공급망의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여타 이런 IT 소부장들 추가 상승 여력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만 삼성은 조금 물음표를 놔주셨어요. 그럼 네. 삼성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정으로는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좀 아직은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가 회복의 모멘텀은 없을까요? 지금 사실 이런 디램이라던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의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이닉스에 뒤처진 것도 뒤처진 거고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파운드리는 어떻냐? 파운드리도 안 좋습니다. 그냥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네. 믿을 만한 거는 지금 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공개가 되는 이 갤럭시 폴더블 폰에 엑시노스 2500이 공개가 되는데 저게 이제 삼성에서 자체 제작한 양산한 AP라고 해서 모바일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원래 삼성전자가 저 지난번 Z 플립 6까지 뭐를 썼냐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자체 제작한 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적에 있고요. 보탬이 되나요? 뭐 그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자체 생산한 칩을 넣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마진율이 높겠죠. 퀄컴 거를 사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요게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예요. 이제 이 공개하고 새로 파는 것들이. 그러면 만약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뭔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기술력이라던가 실력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지금 스마트폰에 딱 채택을 해서 판매를 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고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만약에 이 갤럭시 Z 플립 7 이 부분이 성공을 하면은 네. 저 엑시노스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면서 저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사실 뭐 손에 꼽는데 네. 뭐 수혜주라면 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랑 가온칩스 이런 쪽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세미파이브라는 기업도 있어요. 비상장인데 그런 기업들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에서 설계한 것들을 파운드리에서 그 생산할 수 있도록 네. 바꿔주는 약간 그런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디자인하우스 기업들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오님께서 SK 하이닉스 못 잡아서 배가 아픕니다. 조정 시점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찔끔찔끔 오르는 지금이 조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라는 글을 써주셨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조정이 없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6만 원이면 뭐 추가 상승 삼성전자는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를 놓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난 그럼에도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가 네.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소부장 쪽으로. 대체재 쪽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하이닉스를 사서 과연 위로 업사이드를 얼마나 더 줄 것이며 위로 수익 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